네, 오늘은 ETF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TF 중에서도 절세 계좌에 담아야 되는 그런 종목들, 연금저축 계좌라든지 IRP 이런 데에다가 담고 싶은 그런 종목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들, 특히 이제 미국 ETF들을 좀 보고 있는데 요새 이런 수요들을 많이 노려서 증권사들이 이런 미국 자산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또 많이 내놓다 보니까는 커미션을, 총 보수를 이렇게 줄인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이런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어, 미국 그 다우존스 배당주 부분을 추종하는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ETF는 SCHD라고 그런 ETF가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보수도 저렴하고 한국형 SCHD인 거죠. 좀 기존에 좀 자리를 잡았던 그런 종목들은 이제 에이스하고 소울 신한에서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렇게 한 두 개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세 번째 선수가 참전을 한 거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러면서 총 보수를 0.01%로 인하했다. 거의 뭐 안 받는 거죠. 이 정도면은 보수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증권사들도 보수를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요새 좀 인기 많다 싶은 애들은 아무리 좀 높아도 0.07, 뭐 0.05인 애도 있고 이렇게 0.01%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일까? 여기 지금 이 친구도 좀 이렇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지. 솔 ETF인데 불과 한 달 반 전 7월 말경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보수를 인하한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0.03, 이것도 굉장히 쌌는데 0.01로 낮춘다고요? 이러면은 거의 보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0.01%의 보수만으로 증권사가 이 상품을 유지를 할 수가 있나? 왜냐면은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SCHD인데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라는 이게 지금 미국에서 거의 대장급 그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다우존스 배당주들을 추종하는 거의 원탑급 ETF인데 이게 지금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0.06%거든요. 미국 본토에서 대장급의 ETF가 보수를 0.06%를 받는데, 아니 저쪽 저 동아시아 변방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0.01%를 받아가지고 이게 유지가 되나? 직감적으로 이런 이런 의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 SCHD는 굉장히 훌륭하게 어, 기본 그 기초가 되는 그 추종해야 되는 그 지수를 굉장히 충실하게 잘 추종하고 있어요. 지금 파란색이 SCHD의 그 차트고 주황색이 S&P 500 배당주 그 인덱스인데 지금 주황색이 안 보이죠? 100%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10년간 이렇게 완벽하게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ETF의 보수는 0.06%예요. 거의 뭐 없는 거죠, 사실. 0.06%라고 하면 뭐 10년 지나 봐야 0.6%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미국 본토에서 그 정도 받는 0.06% 받는 거를 한국에서 0.01%를 받는다고 하는 순간 너무 싸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당연한 이 경제적인 브레인입니다. 실제로 이 전자공시 시스템 에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로는 0.01%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ETF의 보수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서 진짜 공시된 보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ETF 체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건 어플도 있어요. 제가 그 영상 하단에 본문에다가 둘 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편한 방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더 추천하는데, ETF 체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내가 내야 될 보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0.01%이 증권사에서 홍보하는 거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수. 근데 이 보수에다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기타 비용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기타 비용이 보수의 13배야. 보수는 0.01%밖에 안 되는데 기타 비용을 더했더니 0.14%가 됐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건 판매 수수료는 안 내요. 왜냐하면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가 아니고 상장된 ETF이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매매 중개 수수료율만 내면 되는데, 이게 또 0.1636%가 붙어서 이 두 개를 더했더니, 그러니까 A, B, C, D를 다 더하면은 0.3036%가 실제로 고객이 내야 되는 그런 비용이더라는 거죠. 0.01%가 아니라. 이래버리면은 사실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고객을 기만하는 거 아닌가? 여기 써놔야죠, 밑에다가. 총 보수 0.01%면 진짜 0.01%만 내는 줄 알잖아. 그렇죠? 실제로는 고객이 내야 될 돈은 0.3%가 넘는다. 그 전에 좀 상장한 지가 좀 된 미국 S&P 같은 경우에는, S&P 500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 보수율을 0.05%로 굉장히 낮추긴 했지만은, 이건 이제 매매 중개 수수료율이 그거보단 좀 낮아가지고 좀 다 더하고 어쩌고 하면은 0.24% 정도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이것도 뭐 아주 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VO나 스파이 이런 거에 비하면은 좀 비싼 편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그 ETF 체크라는 사이트인데, 이건 어플로도 있어요. 굉장히 보기 편하게 돼 있고 직관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걸로 확인하시기를 뭐 추천합니다.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똑같죠? 여기 보면은 보수율은 0.01%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률은 0.3036%다. 아까 제가 더해놓은 거랑 똑같죠? 이렇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ETF 비용이 이것저것 막 있었잖아요. 뭐 총 보수도 있고 기타 비용도 있고 매매 중개 수수료도 있고, 각각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총 보수는 증권사 그 자산운용사에서 먹는 운용 수수료, 판매 수수료 뭐 이런 거, 그리고 기타 비용에서는 ETF 운용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들, 이런 게 있답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해서 TER이라고 해가지고 총 비용인데, 이것만 내는 것이 아니고 매매 중개 수수료를 낸다는 거죠. 아니 내가 그 ETF를 거래할 때 거래 비용 내잖아, 증권사한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ETF가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샀다 팔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리밸런싱 과정에서 생기는 거래 수수료,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는 거래 수수료, 내가 내는 거래 수수료 말고 증권사들이 내는 거래 수수료도 내가 낸다. 이걸 다 더해가지고 0.3%를 낸다. 근데 미국에 상장된 SCHD를 직접 사게 되면 얼마만 낸다? 0.06%만 낸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런 신한, 솔, 미국 S&P 500, S&P 500을 추종하는 이런 신한의 상품을 보면은 0.24% 정도의 수수료를, 총 실부담 비용이 이 정도 되지만 VO 뱅가드에서 내놓은 이 S&P 500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0.03%만 낸다. 이 ETF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건 뭐 그런 일화도 있는데, 워렌 버핏이 자기 와이프가, 자기가 죽고 나서 와이프한테 자산을 어떻게 굴릴지 조언을 해준다면은 그냥 이거 사게 한다. VO.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5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실제로 내는 그 고객들이 내는 수수료는 A, B, C, D, A, B, C가 다 더해진 금액을 내게 되는데, 이것만 공시가 된다는 거죠. 이것만, 빨간색 부분만. 이거는 공시가 안 됐는데 이게 A보다, B와 C가 A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총 보수만 낮춘 ETF는 눈속임 의혹도 있다. 의혹이 아니고 이건 거의 100%입니다. 아니 지금 0.3%를 내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0.01%를 보수로 받는다는 광고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 게 정상이냐면은 눈속임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 보면은 S&P 500 ETF가 이렇게나 많아요. 거의 자산운용사마다 다 내놨어요. 이거 뭐 남들 하는데 이거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죠. 보면은 숨겨진 수수료의 비용이 어떤 놈들은 1%가 넘어요. 이 한화, 이 완전히 양아치. 이 뭐야 이게 1%가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니까 그나마 제일 싼 친구가 누구냐? 바로 이 한투에서 내놓은 에이스 미국 S&P 500이다. 이거는 숨겨진 수수료가 0.09%대다. 이거를 0.07%랑 더했더니 0.16%대의 수수료율로 나온 것 중에서 아무튼 제일 싸다. 미국 S&P는 이렇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투가 싼 편이에요. 0.1797 정도로. 지금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S&P랑 나스닥 100은 출시된 게 많아요. 근데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러니까 SCHD처럼 다우존스에 있는 배당주 인덱스를 추종하는 거는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아까 그 얘기했던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거까지 포함해가지고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2개, 그러니까 이 에이스랑 솔 요거밖에 지금 비교가 안 되는데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이 2개 중에서도 그나마 에이스가 낫다. 한투에서 내놓은. 그래서 이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는 다 비과세잖아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고 배당에 대해서도 비과세니까 우리가 고려할 건 뭐밖에 없냐면 이 커미션밖에 없어요. 실부담 비용률. 보수가 낮은 거를 사면 되는데 뭘 사면 되냐 하면은 요 에이스를 사시라. 그거는 S&P도 마찬가지다. 에이스 미국 S&P 사시라. 나스닥은 뭐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이나 뭐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이나 이런 거 사시면 된다. 솔 사지 마시고 저는 에이스를 사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뭐 시가총액 같은 거 봤을 때 시가총액이 큰 놈이 거래도 많이 되고 거래가 많이 되면 좀 매매가 편하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어차피 연금저축이나 IRP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 한번 박아두면은 거의 거래를 안 합니다. 저도 지금 몇 년간 그냥 사기만 하고 팔지를 않아요. 너무 귀찮고 그냥 연금저축에 있는 거는 거의 절세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좀 아끼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좀 있고 애당초 장기 투자할 종목들을 담아두기 때문에 뭐 책에는 리밸런싱도 뭐 가끔 하면 뭐 좋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했을 때 연금저축이나 IRP에 있는 그런 자산의 비중이 그렇게 작아서, 그러니까 크지 않아서 그런지 잘 좀 관심이 잘 안 가고 그냥 좀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방치해도 뭐 이런 미국 그 인덱스에 넣어둔 녀석들은 성과가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솔 사지 마시고 에이스 사세요. 이게 0.3%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좀 시뮬레이션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만약에 한국에 있는 이 솔 미국 배당 다우가 0.3%대 수수료를 받고 SCHD가 0.06%를 받아서 이 2개가 만약에 0.3%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20년 정도 복리를 돌려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기대 수익률이 한 5% 정도 되고 나는 5%만 매년 5%만 벌면 돼. 근데 이거를 여기다 1억을 넣어놨을 때 이걸 10년, 20년 이렇게 복리로 돌렸을 때 각각 이제 162.9%, 265.3%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만약에 중간에 누가 0.3%를 슈킹해 갔어. 그냥 빼먹었어. 이렇게 되면은 20년 지나서 봤을 때 수익률이 250%로 떨어진다. 15%를 누가 중간에 슈킹한 거예요. 빼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2억 6,500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1,500만 원 정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만약에 7% 정도로 수익률을 더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모수가 커지게 되므로 더 슈킹하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거의 1,900만 원 정도 누가 빼먹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SCHD나 스파이, 비오 이런 미국에 상장된 ETF를 직접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왜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냐 하면은 IRP 연금저축 계좌에는 해외 직접 투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풀어주죠? VO랑 스파이 살 수 있게 풀어주죠? 이런 애를 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중간에 수수료만 떼먹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민들 연금을 챙겨주는 건지, 증권사의 노후를 챙겨주는 건지, 뭐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산다. 이럴 때에는 하나 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절대 일반 계좌로 사지 말고 먼저 IRP 연금저축 계좌를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다 채운 다음에도 한도가 모자라서 더 사고 싶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반 계좌로 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계좌로 매수하게 되면은 배당 소득세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모두 금융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ETF는 펀드로 간주를 해가지고 펀드 차익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까 그 ETF를 사가지고 이익을 내게 되면은 이거는 금융소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국내 상장된 국내 ETF는 배당 소득세만 금융소득으로 인정하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뭐 코덱스, 코스피 이런 거는 아무리 내가 차익을 많이 내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요. 이거는 일반 주식이랑 똑같은데 일반 국내 주식은 거래할 때 우리가 양도 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안 내잖아요. 아주 소액의 거래세만 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국내 상장된 국내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근데 국내 상장된 뭐 미국 무슨 S&P 500, 미국 나스닥, 미국 뭐 배당 다우존스 이런 거는 양도세도 아니고 비과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일반 미국 주식처럼 양도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고정의 양도세는 22%죠. 그런 고정률의 양도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금융소득세를 낸다. 이 금융소득세라는 것의 의미는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누진세가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조건 손해냐 하면 그건 아니고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세율이 낮다 이러면은 금융소득세가 낮죠. 이거는 이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고 2천만 원이 뭐 조금 넘어도 사실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소득이 많고 이미 나는 고소득자고 이미 나는 금융소득세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고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싶지 않아. 이러면 절대 일반 계좌로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죠. 아무튼 이제 IRP라든지 이런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13.2% 세액공제가 이제 개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알아도 그냥 사는 거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1년에 기대 수익률이 한 5%밖에 안 돼. 그럼 13.2% 먼저 세액공제 해주고 나서 시작하면은 거의 2년 반치의 수익률을 거저먹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 세액공제는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돌려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다른 거랑 같이 섞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 통장에 딱 13.2%딱 꽂아주고 이거는 이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해주면 더 관리하기가 편할 텐데 그렇게는 잘 안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수익률을 치면 얼마입니까? 처음에 이니셜로 들어가는 수익률이 이 13.2%의 세액공제가 사실 0.3% 20년 복리로 뜯기는 것보다 훨씬 커요. 자, 아무튼 이게 ETF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올해가 아직 이제 3개월 절반 정도 남았잖아요. 꼭 빼먹지 말고 ETF를 사자. 저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 월 배당 해주는 거 그거 보고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할까 조금 좀 기다려 보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지금 요새 미국 증시가 단단해요. 안 떨어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다리다가 왠지 그냥 그 가격에 12월 달에 살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른 가격으로. 아무튼 남은 1년 잘 관리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